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난 10월 4일 구글에서는 이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표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원래 이 인터넷 검색 회사에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그 때문에 오로지 하드웨어만 발표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특이하기도 하고 앞으로 구글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는 전망과 더불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려 하는구나 하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의 하드웨어 이벤트, 그러니까 메이드 바이 구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예. 구글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 엔진 기반의 회사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확장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말고 기계 같은 하드웨어만 발표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같은 행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좀 보도자료로 먼저 만들어서 따로 소개를 하고요. 예. 이번 행사는 오로지 이 하드웨어 발표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발표된 하드웨어만 해도 이 신형 스마트폰인 픽셀폰과 이제 음성 인식 스마트 홈 허브인 구글 홈, 구글 와이파이, VR 헤드셋인 데이드림 뷰, 신형 크롬캐스트까지 5가지나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드웨어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도요, 구글 CEO인 순다 피차이의 오프닝 멘트는 세상은 모바일 퍼스트에서 인공지능 퍼스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이 모바일 퍼스트를 외쳤던 것이 2010년이고요. 모바일 온리를 말했던 것이 2014년이었는데 이제 그 모바일 퍼스트도 이제 옛 것이고 이제 인공지능 퍼스트라는 거죠. 다시 말해 구글 시즌 3를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하드웨어들이 좀 소개가 됐습니까? 예, 모두 5가지입니다. 예. 먼저 그동안 구글 레퍼런스 폰을 만들어줬던 이 넥서스 브랜드가 사라지고요. 예. 픽셀폰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예전 넥서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조사와 공동으로 만드는 좀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번 픽셀폰은 이 제조를 제외한 기획부터 설계까지 모든 공정을 이제 구글이 개입해서 만든 스마트폰인데요. 이번 이벤트의 주제였던 메이드 바이 구글의 가장 좀 적합한 폰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또 데이드림 뷰 같은 경우는 저가형 가상현실 헤드셋입니다. 가격은 $79에 불과하지만 가볍고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와이파이라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도 선보이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집안에 한 3대 정도를 설치를 해가지고 집 어디서나 끊어짐 없이 편안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에 이 4K 영상을 지원하는 신형 크롬캐스트를 비롯해서요. 지난 이 구글 개발자 행사에서 소개된 구글 홈도 드디어 선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 답보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모바일 시대도 저물 것이고 이제 구글이 인공지능 퍼스트라고 밝힌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이 원래부터 이 인공지능 중심의 어떤 이 자동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미친 것처럼 이 자동화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예. 물론 이 드러나는 결과는 별로 많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 인터넷 소프트웨어들인데요. 이번 하드웨어 이벤트 이전에 미리 이런 성과물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표한 구글 트립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도 해주고요, 지도도 보여주고 숙소 예약 같은 것도 바로 앱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예. 처음 보면 신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동안 구글이 이 구글 지도 등을 만들면서 쌓인 노하우를 그냥 결합한 그런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구글은 이런 서비스 매쉬업,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서비스로 이용하던 정보를 결합해서 보여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한다거나 기존 서비스들이 확장 개편 및 업그레이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업그레이드의 기반이 바로 인공지능에 있었고 하드웨어는 이런 변화 속에 좀 자연스럽게 좀 덧붙여질 것으로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올해 들어서 좀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고 하셨는데 경쟁자가 누군가요? 바로 아마존 에코입니다. 아. 처음에는 그냥 음성으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것만 할 수 있는 비싸고 이제 할 기능 있는 건 별로 없는 그런 장치로 여겼었거든요.
근데 점점 미국에서 이 아마존 에코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을 제어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올해 상반기까지만 약 300만 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전회사들도 지금 아마존 에코와 협약을 맺고 자신들의 가전제품을 이 아마존 에코로 제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그동안 애플이나 구글이 만든 이런 스마트홈 허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 아이폰의 음성 인식 인공지능인 시리를 비롯해서 애플 TV에 음성 인식 기능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구글 역시 구글 온 허브라는 이 무선 공유기를 가장한 스마트홈 제품을 출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킬러 제품들은 아니었거든요. 일종의 추가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에코가 인기를 끌면서 스마트홈 시장이 아마존 에코를 중심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니까 구글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앞서서 구글이 미친 듯이 자동화를 예.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글이 스마트홈 시장에 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할까요? 예전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홈 오토메이션, 뭐 자동화된 가전제품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다면 예. 지금 말하고 있는 스마트홈은 우리 사회가 일종의 그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점점 사라지는 사물 인터넷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예.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서비스가 이 음성 인식 허브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구글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눈 팔았다가는 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지도 모르거든요. 원래 IT 산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등장해서 플랫폼을 장악한 회사들이 이후 시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인공지능을 퍼스트를 외치게 된 것도 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퍼스트 전략의 중심에 하드웨어가 놓이게 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걸까요? 바로 사용자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퍼지기 위해선 그 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굉장히 좀 좋아야 하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엔 낯설지만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쓰는 분들이 이게 인공지능이다 라는 인식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원래부터 그랬거니 하고 이제 쓰게 돼요. 그런데 그 예전 스마트폰 시절에 구글이 굉장히 파편화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스마트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불편한 경험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사용을 꺼리는 사이에 이제 아마존 에코나 아니면 애플 같은 다른 업체들의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가 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용자 경험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IT 업계 공룡인 구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또 어떻게 뒤따라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 구글의 하드웨어 이벤트죠. 메이드 바이 구글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